민수야, 너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김태수 할아버지.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가 지난 1년간 벌인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총 12가지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중간에 몇 번이고 설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부터 김태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일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김태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았거든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수 씨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김태수 할아버지가 꾸민 첫 번째 연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거든요. 다만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낸 할아버지. 그동안 가족들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면 우리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몰래 재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 상담을 받았죠. 아버지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산 시내의 상가 건물 3채, 아파트 2채, 그리고 여러 개의 예금 통장, 총 재산이 무려 50억 원이 넘었거든요. 민수 씨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였어?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재산을?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통장에는 매월 1천만 원씩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었죠. 아버지, 혹시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민수 씨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아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김태수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는 4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983년 당시 32살이던 김태수 씨는 부산의 버스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어느 날 폐차장에서 오래된 시내버스를 해체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 그 안에는 현금 3억 원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의 진짜 출처를 말할 수 없다. 누군가 이 돈을 발견한다면 꼭 좋은 일에 써달라. 김태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때 임신한 아내 영희 씨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결국 그 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절대 사치하지 않는다. 둘째,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쓴다. 셋째,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 그렇게 김태수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3억 원이 50억 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의 아내 영희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5년 전 영희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바로 내 아버지였어요. 영희 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숨겨둔 독립자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바로 김태수 씨가 발견한 그 돈이었던 거죠. 여보, 이것은 운명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영희 씨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에게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일에 써주세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김태수 할아버지에게는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진심이었죠. 치매 연기를 6개월째 계속하면서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민수 씨는 매일 밤 할아버지 방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기억 안 나시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있기도 했죠. 아버지, 치매 걸리기 전에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후회돼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에 좀 차갑게 대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재산 조사를 한 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 드리려는 마음에서였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김태수 할아버지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죽는 신용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병원의 오랜 친구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좀 죽은 척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계획이 세워졌죠. 2024년 4월 15일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출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뒤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의 빈소. 할아버지는 관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로 슬퍼했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평생 저만 믿고 사셨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리워요. 조문객들이 오면 아들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사셨죠. 재산이 많으시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친척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민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관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태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뜻이시니까 그렇게 하죠. 저희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하지만 유언장에는 계속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단 내 아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준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신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아직 안 죽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령이다. 아버지가 살아났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진정하세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민수 씨는 기절할 뻔했어요. 아,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연기부터 가짜 죽음까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한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사실 너에게는 누나가 있다. 네, 누나요? 40년 전 김태수 씨와 영희 씨 사이에는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살 때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살아있었어.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매월 들어오던 1천만 원도 사실은 딸이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수경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의사로 살고 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민수 씨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김태수 할아버지의 딸 수경 씨가 미국에서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수경 씨가 가져온 서류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발견한 그 3억 원. 정말로 독립자금이 맞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독립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모은 돈이에요. 수경 씨는 미국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일본인들이 문화재를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사들여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문화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산 어딘가에 아직 숨겨져 있을 거예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돈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아버지. 그 문화재들을 찾아서 나라에 돌려드려야 해요. 새로운 사명이 김태수 할아버지 가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김태수 할아버지 가족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부산의 한 창고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50점과 고려시대 불상 10점을 발견한 거예요. 국보급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공로를 인정해서 김태수 할아버지에게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50억 원 재산은 모두 문화재 보존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지금 김태수 할아버지는 부산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문화재 보존 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 수경 씨는 미국에서 돌아와 부산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며느리 수진 씨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시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태수 할아버지의 12가지 반전 이야기. 처음 치매 연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화재 발견까지 이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김태수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물론 가짜 치매나 가짜 죽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해 보시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김태수 할아버지 가족 같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